근데 이제 사용이 많아지면은 이제 관절 그 연골이랑 이렇게 닳고 손상되는 건 또 막을 수가 없어요. 관절 손상이 너무 심해져서 기능이 많이 떨어져서 수술까지 가시는 경우가 많기는 해요. 안녕하세요. 저는 손을 전문으로 진료를 보고 있는 성형외과 전문의이자 수부외과 세부 전문의 이준상입니다. 네, 저도 손을 중점적으로 보고 있는 정형외과 전문의이자 수부외과 세부 전문의 차정권입니다. 퇴행성 관절염이라고 하는 골관절염과 류마티스 관절염 이제 두 가지를 이제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관절이 아프거나 뭔가 변형이 있거나 좀 문제가 있는 것 같다 그러면은 조기에 오셔서 진단을 받고 맞게 치료를 받는 것이 제일 중요할 것 같습니다. 나이가 들었다는 건 관절을 그만큼 많이 썼다는 얘기니까, 나이가 드셔서 생기시는 이제 분들을 제외하고 보통은 이제 직업적인 특성이 제일 많은 것 같아요. 가사 노동을 많이 한다거나 식당 일 많이 하시는 여성분들, 주방에서 일하는 거 이제 뭐 요리를 하시던 설거지를 하시던 이런 경우에 이제 손을 많이 쓰니까 그런 분들이 좀 많이 생겨서 오시는 것 같고, 말씀을 드리는 것도 되게 애매한 게 이제 결국에는 사용을 줄여야 되는데 그렇다고 일을 관두시라고 할 수도 없고, 이런 경우가 조금 치료에 있어서 좀 어려운 부분인데, 이런 경우에는 어쨌든 그래도 약은 일단 좀 꾸준히 챙겨 드시라고 말씀을 드리는 편이고, 근데 이제 사용이 많아지면은 이제 관절 그 연골이랑 이렇게 닳고 손상되는 건 또 막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약을 드시면서 이제 좀 조절을 하시다가, 이런 분들은 이제 결국에는 사용이 많아지고 하면은 이제 관절 손상이 너무 심해져서 기능이 많이 떨어져서 수술까지 가시는 경우가 많기는 해요. 관절이 많이 파괴돼서 이제 남아있는 관절이 없고, 그러면서 통증이 너무 심할 때 대부분 환자분들은 통증을 없애달라고 합니다. 그래서 거기서 통증을 없애는 방법은 관절을 없애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손가락 관절염은. 그래서 관절 유합술이라 그래가지고 다 닳아버린 그 관절을 다 없애고 그와 뼈와 뼈를 붙여가지고 하나의 연결된 뼈로 만들어주는 치료 방법이 있습니다. 우리 무릎이나 고관절에서 관절염이 생기면 인공관절이 있는데, 가장 흔한 퇴행성 관절염은 손가락 끝마디에서 발생하는데, 궁극적인 치료는 관절 유합술. 근데 그러면은 관절 유합술 하면은 손가락을 못 움직이는 게 아니야 라고 말을 하는데, 그 정도로 수술을 원해서 오는 분들은 모양이 뒤틀리고 아픈 거를 해결하는 게 더 주된 치료 목적이기 때문에 관절을 못 움직이게 되더라도 불편함을 호소하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만족도가 더 좋고요. 대신에 그 정도 진행되지 않았는데 이제 관절 유합술을 하는 거는 오히려 득보다 실이 많기 때문에 권하진 않고, 그렇게 통증이 그 정도 심하진 않고 관절이 좀 남아있다 그러면은 이제 진행을 억제해주는 관절 치료 약으로 보통 치료를 하게 됩니다. 본인의 통증이 너무 심해서 관절 그 마지막 마디 기능이 없어지더라도 그냥 대부분 통증이 없어지는 게 낫겠다고 이제 말씀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은 이제 수술을 대상으로 많이 잡고, 중요한 게 대부분 원위지절 유합을 하려고 하는 관절 기능 자체가 이제 가동 범위가 많이 떨어져 있어서 유합을 해도 그렇게 기능적인 많은 차이가 많이 없고, 이제 손가락이 3마디가 있다 보니까 나머지 이제 2마디로 그 기능을 이제 충분히 보완을 할 수 있고, 끝마디 기능 자체가 이렇게 크지는 않기 때문에 하고 나서 대부분 이렇게 막 크게 전보다 손 쓰는 게 많이 불편해졌다 이렇게 호소하시는 분들은 별로 없으세요. 그리고 대부분 이제 안 아프니까 이제 좀 좋아졌다, 편해졌다,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하세요. 그래서 만약에 증상이 너무 심하다고 하면은 유합술을 좀 많이 고려해봐야 될 좋은 수술 방법인 것 같습니다. 퇴행성 관절은 우선은 사용하면 할수록 알게 모르게 조금씩 진행되는 질환이기 때문에, 원론적인 교과서적인 얘기를 하면은 휴식, 손가락이 휴식과 안 쓰는 건데, 저는 환자분들한테 앞으로 진행되지 않기 위해 손 쓰지 마세요라는 말은 차마 하지 못합니다. 왜냐면은 무릎이 아프다고 걷지 않을 수 없듯이 손가락이 아프다고 손을 사용하지 않고 손가락 기부스하고 살면은 진행은 안 되겠지만 손 기능 자체가 떨어지기 때문에, 손을 안 쓰는 거는 너무 그냥 원론적인 얘기고 무책임한 얘기고, 손을 쓸 때 아프면은 이제 그럴 때마다 어떻게 관리하는지를 저는 가르쳐 드리고요. 우선은 관절염일 때는 이제 기본적인 물리치료는 이제 따뜻하게 하면은 많이 부드러워지고 통증이 좀 경감되는 효과가 있고요. 뭐 예를 들면은 집에서는 이제 뜨거운 물 받아가지고 좀 손을 마사지 해준다든지, 병원에서는 파라핀 치료, 요새는 집에도 파라핀을 많이 구매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해주면은 조금 부드러워진 효과가 있겠고,
병원에서 할 수 있는 거는 이제 관절약을 처방하는 겁니다. 좀 진행 확률을 좀 늦춰주고 증상도 도움이 되기 때문에 약을 복용하시면은 복용하기 전보다는 그래도 좀 도움은 되겠지만 100% 진행을 억제한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수술한 다음에 예방하는 방법은 관절염은 이제 마지막 관절 유합술을 하면은 이제 뼈만 잘 붙으면 이제 재발하지는 않습니다. 그 해당 관절은. 근데 다른 관절에 대해서는 진행하는 거는 이제 앞서 말씀드렸듯이 100% 예방할 수는 없지만 악력을 이제 이렇게 꽉 쥔다는 거는 이제 연골과 연골을 더 마찰을 더 심하게 만들 수 있으니까 관절 건강 자체에는 좋지는 않을 것 같고 단순히 그냥 이제 뭐 근력 운동을 위한 차원에서 한다고 봐야 될 것 같고. 네, 저는 이제 뭐 대표적인 냉찜질하고 온찜질이 있는데 저는 냉찜질은 이제 수술한 다음 이제 부종을 빼기 위해서 하고 아니면 다쳤을 때 우리 발목 뼈었을 때 차갑게 하잖아요. 외상이나 수술한 다음에 냉찜질하는 걸 권하고 염증성 질환일 때는 이제 기본적으로 따뜻하게 하면은 오히려 도움을 많이 주게 됩니다. 근데 염증성 질환인데 막 고름이 생기거나 뻘겋게 붓거나 이럴 때는 냉찜질 해야지 그럴 때 막 온찜질하는 거는 좀 악화시킬 수는 있지만 그런 게 아니라 관절염이나 뭐 힘줄염 이럴 때는 따뜻하게 하는 게 해당 관절에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관절에 이제 통증이 생겼을 때 결국에는 중요한 거는 이제 두 가지를 정확하게 구분을 해서 진단을 하는 것. 왜냐하면 약물 치료 자체가 좀 많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골관절염과 이제 류마티스 약물 치료는 또 다르고, 그다음에 류마티스는 또 주기적으로 계속 약물 치료를 지속적으로 해야 되고, 그다음에 지속적으로 병의 진행 정도를 이제 확인을 좀 해야 되기 때문에 조기에 발견해서 조기에 치료하는 게 그 병의 진행 정도를 낮출 수 있으니까. 네, 지금까지 손가락의 통증을 유발할 수 있는 대표적인 두 가지 퇴행성 관절염과 류마티스 관절염에 대해서 간략하게 얘기를 해보았는데요. 손가락이 아프다 그러면은 너무 참고 지내지 마시고 병원에 오셔가지고 적절한 엑스레이 촬영과 그다음에 그에 따른 치료를 받기를 꼭 권고드립니다. 오늘 영상을 보시고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댓글로 질문 많이 부탁드리고요. 저희 웰손병원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 많이 부탁드립니다.